우리 다 남처럼 사니까 잠이 오냐? 잘 자더라. 이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하얀 조명 켜고 막 생속옷 막 입고 장미꽃도 꽂아 놓으시고 뭐 이런데 이제 꽃 꽂아 놓아 있는 거 보면 다시 집을 나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문제일까? 다시 하고 싶다.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못 살겠어. 몰래 보고 있다가 들켰을 때 놀리지 않기. 누가 봤을 때 막 이렇게 끄고 이러지 않기. 안녕하세요. 관계 읽어드립니다. 김지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혼자서만 보고 싶은 부부와 연인 간의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스킨십. 그 중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스킨십,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는 편하게 꺼내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분위기 좀 무르익었을 때, 또 와인 같은 거 좀 들어갔을 때나 뭐 니네는 좀 뭐 잘 됐니? 뭐 이 정도로 얘기를 꺼내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은밀히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생활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93.9%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60대 이상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그 삶에서 95.5%로 굉장히 높이 상향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삶의 질이나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한 얘기다. 어떻게 그런 얘기 너무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부부 관계 질을 위해서 대면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는 로맨틱한 남자와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싶어서 결혼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고 나니까 맞벌이와 육아에 지쳐서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매일 피곤해 쩔어서 분위기 잡을 틈도 없이 너무너무 잠들기 바쁘고요. 어쩌다 뽀뽀라도 할라치면 서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슬쩍 피해버려요. 이렇게 연인에서 온누이가 된 지 어느덧 7년 차. 우리들의 뜨거운 밤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해질 때가 되니 혹시 우리 남편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너무 매력이 없어졌나 싶어서 한껏 꾸며봤더니 또 예쁘다며 좋은 데 데려가서 칼질하자고 챙겨줍니다. 사실 저희 부부 사이는 스킨십 빼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결혼하면 다 그런다는데 스킨십 없는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아마 이 사연 들으신 분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썼나? 내가 써서 엄지를 보냈었나? 101호, 102호, 205호, 807호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뚜껑을 열고 보면요. 보통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남 얘기 힘든 내 얘기인 것 같은 이야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로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한 초등학교 또 유치원 이 정도 키우는 분들이 서울살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과 그 집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아기 낳고 키우고 출퇴근하고 이 거리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다정한 배우자의 조건은 체력이라고 하는데 체력을 길에다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녹초가 되는 시간, 가장 에너지가 없는 시간에 서로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뭐 물놀이 해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뭐 휴가 같은데 이제 뭐 리조트도 가고 막 이제 가잖아요. 해야지. 한번 해야지. 응? 오늘 한번 해야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오늘은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가기 전에는 한번 해야지. 네, 그런데 놀러가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왜 우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죠. 그 애들이 그 놀러 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걔네 잡으러 다니고 샤워시키고 뭐 먹이고 막 이러면 10시, 11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뭐 운동장 달리기 이런 거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사소한 거에서 빠지잖아요. 같이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는 다 빼고 순대만 순댓국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순대만 먹는 걸 기억해주고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울 사랑에 빠지고 저는 오이지가 없으면 밥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했는데 오이지를 밀어주고 오이지를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맨스가 시작됐던 것처럼 나는 정말 양념치킨이 좋다고 10번 박히게 얘기했는데 배달은 항상 프라이드가 와. 이럴 때 무심함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균열들이 벌써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절당했던 경험, 생일이고 뭐 결혼기념일이고 이래서 딱 했는데 그런 날 딱 거절당하고 다 이렇게 반응이 없었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서로 간에 많은 마음의 역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커플이든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커플은 초반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한번 털고 가요. 입을 탁 한번 털듯이 야, 그 오해였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건데 어떤 부부나 또 오래된 연인들 그런 분들은 중간에 그 먼지털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그게 이제 나머지 결혼 생활에 견인해 가면서 이제 많은 관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거기다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변이 문제예요. 솔직히 뭐 저는 뭐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일날 아침부터 뭐 햄버거 먹고 컵라면 먹어도 와 아침에 라면 먹으면 살 안 찌겠다. 아우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생일이구나 축하해. 미역국 먹었어? 아니 나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서. 왜 안 먹었어? 아무도 안 끓여줬구나. 미역국도 못 먹는데 내 인생 못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런 한마디들이 원래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게 만드는 되게 많아요. 이 섹스리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죠. 너네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기니? 너 각방 쓰잖아? 안 된다? 원래 남이에요. 원래 남이 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한 거지. 인생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숙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마다 신체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배우자가 코를 되게 많이 골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둘 다 같이 골아서 서로 고는 소리에 깨시기도 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각방을 쓰는 거는 섹스릭스하고 아주 그렇게 본질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다 너무 이렇게 아예 따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각방을 쓰니까 아예 들어가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고 뭐 그냥 하숙하는 것처럼 그런 각방은 각방 아니죠. 각방이어도 진짜 딱 자는 시간만 분리되는 거예요. 애도 같이 재우는 거고 불도 같이 끄는 거고 잠은 같이 안 자지만 거실에서 애들 얘기도 하고 잘 때만 잘 자 이러고 이제 편안한 숙면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말하는 각방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섹스가 없어도요 궁극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유지하는 결혼 생활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몸의 대화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라는 것을 두 부부가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조차를 시도할 수 없다면 각자 배우자가 나름의 추측을 하는 거죠. 이래서 그럴 거야. 내가 아이 낳고 10kg가 불었으니까 내가 여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고 추측하는 게 그게 또 두 번째로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섹스는 없어요. 야 우리 오누이 됐어. 어디 가면 이제 우리 친자라고 하자. 서로가 막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과연 친밀하지 않은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왜 이런 컨디션에 놓여지게 됐는가를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연결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종된 스킨십을 찾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평소에 잘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회복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모텔에 가자고 조명을 막 집에 장미꽃을 쫙 해놓고 막 밤에 막 낮에 하나 밥 먹고 설거지 한 번은 안 하다가 막 밤에 막 빨간 조명 켜고 막 새 속옷 막 입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낮에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밤에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일주일에 딱 한 개씩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차 같이 쓰시다가 이제 내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 기름이 별로 없더라. 근데 내일 아침에 기름 넣고 가려면 막힐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는 길에 채워놨다. 당신 그 드라이 맡길 거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오늘 맡겼다. 그냥 이런 거 하나 알아차리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부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소하게 하나씩 하지 않았던 것 속에서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나 당신 다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정이랑은 상관이 없어. 쇼였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그럴 때 좀 상대방의 그 말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제스처라도 좀 하셔야 돼요. 미안하게 됐다. 그래도 뭐 다른 장점이 있잖아.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나니까 살아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탁 리젝이 되는 거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셔야죠. 그리고 너니까 나랑 살아주는 거 나도 알아.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정말 닭살 돋아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솔루션 중에 이 솔루션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거라고 제 예상이 되거든요. 서로 미소 짓기예요. 돌아보시겠죠? 차라리 내가 5만 원을 주겠다. 보통 이럴 만큼 부부간에 미소 짓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미소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교감과 메시지를 주거든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미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달돼요. 남편들이 어쩔 때 또 많이 서운하냐면요. 아기 낳고 미소 엄청 짓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미소 짓고 애착을 형성한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말 시키면 뭐? 크게 말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이 오냐 이거 말고 잘 잤어? 이렇게 미소. 퇴근했을 때 일찍 왔어요. 오랜만에 일찍 왔어. 그럼 일찍 왔네 미소 지으면 돼요. 잘렸냐? 그다음에 알아차려주기인데요.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뭔가 생각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이거 알아차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려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외식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지난번에 엄마는 맨날 우리한테 맞춰주잖아. 그러니까 엄마 먹고 싶은 거로 이번에는 먹어 무조건. 매워도 먹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배려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손을 푸셔야 돼요. 머리 쓰다듬어 주기. 반려견에 하시는 거 반만이라도. 좀 건덕지를 만들어야죠. 어깨 되게 뭉쳐 보인다. 아니 괜찮은데? 아니야 딱 뭉쳤어. 앉아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괜히 귀 한번 만지고. 여러분 그 처음에 연애하셨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런 황홀한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서 사소한 터치를 좀 있어서 해주시라. 분명히 처음엔 거부하실 거예요. 왜 이래? 전기 오르잖아 막 이러고 이러시겠지만은 그럴 때 절대 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매너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떨 때의 매너냐면요. 우리가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녹슬겠소.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관계 대시를 해요. 또 굉장히 소원했던 이 관계를 재개하고자 한쪽이 대시를 해서 들어올 때 나는 느끼는 전혀 오늘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미안해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까지만 거절을 하면은 상대방은 영원히 거절감을 느껴요. 반드시 오늘 거절할 때는 다음을 꼭 예약해 줘야지 돼요. 처음에 썸 탈 때도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죄송해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목요일은 어떠세요? 라고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은 있지만 못 만나는 것과 만날 마음이 없지만 돌려 말하는 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킨십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은 아닌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주 날이 좋을 것 같아. 나를 다음을 좀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관계가 뜸했다가 다가갔지만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존감 상실과 수치심, 성적인 모멸감,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용기 내서 다가왔을 때는 훨씬 더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하는 어떤 배려를 서로 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사연에선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내분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피곤하니까 남편은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딴짓해도 너 할 말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다가갈 때도 되게 매너가 있어야 되죠. 성적인 비하나 외모 비하를 부부 사이에서 진짜 하지 않으셔야지 돼요. 나 여기 여보 나 여기 허리 여기 조금만 눌러줘봐. 너무 뻐근하다. 허리가 있었어? 미안한데 내가 허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너의 허리를 좀 알려주겠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또 우리 남편들도 이렇게 배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여보 그거 뭐 양복 터질 것 같은데 뭐 인부복이라도 입고 출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하는 그 농담처럼 그런 게 마음에 남아요. 성적으로 매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비하 발언들을 금지해 주시는 거 이거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나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해요.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결국에 몸의 대화라는 건 단순한 몸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완전한 자기 개방의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의 정도가 누군가와 정말 원만한 성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로 지표가 나뉘게 돼요. 결국에 심리적으로 깊은 심연의 놀라운 경험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왕 결혼한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자, 3가지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평소 낮에 잘하셔야 되는데 상대의 필요를 딱 일주일에 1개만 기억해서 맞춰주자. 2번째, 괜히 한번 끌어안자. 그다음 3번째, 다가올 때 무한하게 만들지 말자. 요 3개만 우리가 좀 해주셔도 이 문제들을 풀어갈 또 하나의 실마리들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실 테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실타래가 다 풀려있는 어느 날에 서 있는 이 부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너무 좋은 주제예요. 보통 이런 날 드라마에서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도가 가던데 분위기 있게 상대방을 싹 밀고 들어오는데 저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당황스럽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죠. 생각보다 살집이 있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하락되고 두려움이 많을 때 할 자유를 행사하지 않게 되겠죠. 스킨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섹스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진정한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한 스킨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 스킨십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뭘까 궁금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연애 중인데 스킨십만 하면 제 안에 짐승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표현인데 혹시나 그 사람은 제가 밝힌다고 싫어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됩니다. 스킨십 할 때마다 저와 달리 연인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스킨십 하는 게 싫은 걸까요? 저는요, 진도만 나가면 그렇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엄마 얼굴이요. 스킨십이 진해질수록 어디선가 엄마가 지켜볼 것만 같은데 스킨십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3가지 질문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스킨십에 대한 얘기는요, 2가지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스킨십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 스킨십은 할 자유를 쓸 때와 하지 않을 자유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때 진정한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한 스킨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정서적인 만족이랄지 육체적인 어떤 쾌감이랄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내면과 더불어 관계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스킨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상처받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죠. 생각보다 살집이 있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고들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하락되고 두려움이 많을 때 할 자유를 행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자유를 잘 누려도 되는 이유. 흥미로운 조사를 먼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스킨십 행위에 관한 문화소통적 기술이라는 주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의 연구였냐면 스킨십 행위를 일종의 그 문화적인 행위, 예를 들어 그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막 볼도 부비고 막 가볍게 막 볼키스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문화적인 행위로 간주했을 때 그에 비해 한국인의 신체 접촉 양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림 지역의 24세에서 34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가슴과 생식기 주변은 아무도 함부로 만질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고 대신에 머리, 그 다음에 목, 어깨 이렇게 톡톡 하는 거는 그래도 뭐 괜찮아, 약간 마음을 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서양보다는 인사로서의 스킨십 이런 것도 관대한 문화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 연구에서는 나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집 안에서 뽀뽀하거나 엄마 아빠가 집 안에서 포옹하는 것 혹시 자주 목격하시나요? 네, 아마 보통 안 그러신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움츠러드는 이제 배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또 다음의 이유들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는 성적인 존재로 성장하기를 독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자녀들이 성적인 존재로 큰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녀들을 2차 성징이 나타내고 그런 시점이 됐을 때 너는 성적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성적인 자극을 받는 것, 성적인 느낌에 흥분되는 것, 성적인 것에 설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이죠. 1+1은 2다 라는 것을 애들이 배우는 것처럼 성도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을 알려주면 일찍 성에 눈을 깨고 아주 그냥 까지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산수, 수학을 뭐 못 배워가지고 뭐 못하고, 뭐 영어를 못 배워갖고 뭐 외국 사람만 보면 입이 막히고 막 이러나요? 그거 가르쳐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런 배움과 아웃풋은 굉장히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배워야 될 지식처럼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데 관계적인 성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왜냐면 그 성이라는 것 자체가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거나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텔레비보다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은 편안하게 얘기할 대상이 아니었다. 엄마 애기는 어떻게 나와? 아빠 애기는 어떻게 생겨? 이런 말에도 이제 잘 우리가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자유를 행사하기 전에 몇 가지 컨디션을 좀 확인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안전한가? 요즘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력적인 상황이랄지 성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한가?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를 잘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나? 이게 됐을 때 상대방은 어디까지 괜찮나?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얘기할까요? 보통 요런 날 드라마에서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도가 가던데 분위기 있게 상대방을 싹 밀고 들어오는데 저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서로가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밝은 햇살 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난 지 얼마가 됐는데 스킨십은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밝은 날 아이스함에 마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만큼 재밌는 주제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적 친밀도가 높아지는 대화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성적 친밀도라는 거는 성행위나 스킨십을 하는 과정 속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스킨십에 대해서 하는 대화, 말의 언어를 통해서 성적 친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상대는 어디까지 괜찮은가,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존중하나, 이게 확인돼서 일단 할 자유를 행사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주 많은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의 대화가 말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의 대화가 몸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침묵의 몸부림은 절대로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없어요. 나를 아끼고 배려해주는 사람인지, 스킨십만 목적으로 다가오거나 잠자리 후 사라지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의 관계를 스킨십만으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 오늘은 싫어 라고 할 때도 야, 너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너 내가 싫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비난하거나 회유하거나 막 협박하거나 이게 성폭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행사하면서 나를 압박하지 않고 오늘 몸이 되게 안 좋구나.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한다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킨십은 또 섹스는 팀워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등 긁어줘 보신 적 있죠? 그럼 이제 막 긁죠. 그럼 한 번에 아빠가 야, 기가 막히게 시원하다 이러지 않죠? 야,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고 야, 여기 옆으로 아니 위로 야, 너는 이렇게 손가락이 다시 위로 아래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스킨십도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어디가 간지럽고 어디가 좋고 거기는 별로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혼자서 하는 그 개인 플레이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지 않을 자유도 있겠죠. 연인 사이에서도 성적 자율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킨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유로 스킨십의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의사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노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좀 낮은 자존감이 있거나 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 관계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하지 않을 자유를 잘 행사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성인이 원치 않는 성행동을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그냥 허락했을 때 이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첫 번째, 관계의 만족도는 결국에는 되게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나도 상대를 원할 때 해야지 성행위라는 게 굉장히 액팅하고 자연스럽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는 것인데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 들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수치심과 어떤 비참함이 마음에 남을 겁니다. 당연히 관계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의미 있는 결과는요. 애착 불안이 높을수록 원치 않는 성행동을 더 많이 허락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마 노후를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노후를 했기 때문에 나를 떠날 사람이라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관계에서 의사표현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돔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행히 요즘에는 그 노콘 노색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길 만큼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콘돔은 단순히 피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병에 대한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 건강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평생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피임의 문제는요. 내가 지금 임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피임을 하셔야 되는데 피임은 각자 다 해야 하는 게 완벽한 피임입니다. 너가 하거나 내가 하거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질외사령이나 배란축이나 자연 피임 이런 거는 그런 무식한 소리는 이제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피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 섹스를 시작한 관계는 계속해서 섹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왕 한 사이인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월 달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사랑했고 배려했고 갈등이 있었지만 잘 됐어요. 그럼 1월 달에는 우리 충분히 섹스를 할 수 있는 사이였죠. 근데 3월에는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갈등이 있었지만 제가 나에 대한 존중감이 없었고 우리는 아직 오해가 풀리지 않았고 그러면 섹스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컨디션들을 서로 간에 얘기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스킨십이든 모든 관계든 끌려오는 사람보다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인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랭 드 보통의 어떤 글 한 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성적 기벽을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섹스는 결코 기대만큼 단순해지거나 유쾌해지지 않는다. 섹스는 근본적으로 민주적이지도 친절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섹스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랑 위에 얌전히 앉아있기를 거부한다.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섹스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우리는 섹스에게 통제당하지 않고 섹스를 잘 통제하면서 사랑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